직장에서 맨날 똑같은 문제 때문에 혹시 지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심리학 이론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진단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속으로 되뇌어 봤을 질문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의 틀을 확 바꿔야 합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해요. 팀원들이 느끼는 그 끊임없는 불안, 짜증, 무력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조직 시스템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감정이 왜 조직이 보내는 신호인지, 그리고 그걸 진단할 도구로 매슬로우 5단계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근차근 우리 조직의 문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뭘 바꿔야 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감정은 조직이 보내는 신호다. 그러니까 문제를 골칫거리가 아니라 정보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조직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큰 갈등을 만들죠. 처음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일의 퀄리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직이나 병과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같은 눈에 보이는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건 그냥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리스크 관리의 실패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정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정말 좋은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심리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직원들이 지금 어떤 근본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뭐랄까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이겁니다. 아래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윗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죠. 집으로 치면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2층, 3층에 멋진 인테리어를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바닥 1단계와 2단계부터 시작하죠. 1단계,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건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사람이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쉴 시간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감정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직원들이 계속 피곤해하고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을 낸다. 이게 감정 신호죠. 그럼 우리는 보통 저 친구 요즘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끝없는 과로나 쉬는 걸 죄악시하는 문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거죠. 직원들의 잦은 실수나 번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 회사의 업무량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신호인 거예요. 다음은 2단계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안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심리적 안전감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런 말해도 찍히지 않을까? 실수하면 완전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다들 입을 꾹 닫고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죠. 질문도 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안 나와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모두가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는 공포에 질려 있다는 최악의 신호인 거죠. 실수에 대한 보복이 두려운 문화가 바로 그 구조적인 원인이고요. 자, 그럼 이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칩시다. 쉴 만큼 쉬고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욕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관계와 인정에 대한 문제, 3단계와 4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소속감, 4단계는 존중의 욕구인데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달라요. 먼저 소속감에 문제가 생기면 나만 모르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뒷담화를 하거나 파벌을 만들게 되죠. 그 원인은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특정 사람을 배제하는 구조에 있고요.
반면에 4단계, 존중의 욕구가 자조되면요. 그때 나타나는 감정은 냉소, 분노, 억울함입니다. 내 성과를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불공정한 평가 시스템이나 인정의 인색한 문화가 바로 그 배경에 있는 거고요. 확연히 다르죠? 자, 드디어 피라미드의 꼭대기,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제 웬만한 건 다 갖춰졌어요. 월급도 괜찮고, 안전하고, 동료들도 좋고,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어떤 신호일까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건 단순히 일을 하는 걸 넘어서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죠.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어 하는 정체된 느낌을 받죠. 그래서 결국 무관심해지거나 이거 해서 뭐해? 라는 태도로 일을 회피하게 됩니다. 특히 유능한 직원들이 이런 환경을 못 견디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고요? 그 사람이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거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조직의 구조가 그 사람의 열정을 꺾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직의 감정 신호를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 조직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단 도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질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대체 누가 문제야?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대체 무엇이, 우리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정책이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문제의 대상을 사람에서 구조로 옮기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치고 힘들어하게 만드는 바로 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개인에게 더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까지 버티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리더와 조직이 해야 할 진짜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당신의 조직이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신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신호가 가리키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